지금 혹시 하고 계신 일이 뭔지. 네, 네. 저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이고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때는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과 건강의 관련성에 대해서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 올해는 건설 노동자나 사무금융 노동자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고, 방송 노동자나 영화 산업 노동자들 건강과 관련된 정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새 3D 프린터를 많이 쓰는 학교 교사 중에서 희귀암에 걸려서 사망하거나 아니면 그걸로 고생하고 있는 분 기사도 나왔고, 또 최근에 저희 의원실 조사에 의하면 그 비슷한 어떤 병증을 호소하고 있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호소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3D 프린터가 좀 위험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이게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사용이 계속 된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우선 짧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 표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방송에도 나왔었는데요. 3분 정도가 육종이라는 굉장히 희귀한 암에 걸리셨다는 교사가 계십니다. 3분 중에 2분은 30대이시고 1분은 40대, 모두 젊으신 분들이고, 심지어 1분은 30대 사망 이미 하셨습니다. 2분은 5년 정도 3D 프린터를 사용한 이후에 발병을 하였고, 1분은 2년 정도 사용 후에 발병을 하였습니다. 육종은 이 결합 조직에서 발생하는 암인데, 3분의 육종의 종류 자체는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하나의 육종도 굉장히 희귀한 암이기 때문에 사실 같은 3D 프린터를 오랫동안 사용했고, 특히 2분은 발병하실 때 같은 학교에 계셨거든요. 그런 데서 이런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위험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물론 저도 이제 보도가 나간 이후에 강민정 의원실에서도 조사를 하시고, 교육부에서도 뭐 조사나 지침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이제 3D 프린터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학교에 신기술이 들어오는 과정 전체에 대해서 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3D 프린터 말고도 학교에 굉장히 많은 유해 환경과 물질과, 그다음 최근에는 뭐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같은 뭐 이런 새로운 기기들이 도입이 되면서 예전에 없던 그런 안전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위험에 노출된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안전 대책,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안해 주실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 3D 프린터를 중심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3D 프린터에 제일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기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학과 관련된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엔진 중에 가장 큰 게 미국 의학 도서관 검색 엔진인데요. 거기에 3D 프린터의 건강 영향에 관한 논문이 1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나왔고, 사실 우리가 3D 프린터의 건강 영향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게, 이제 3D 프린터의 이번 육종이 문제가 되고 나니까 ABS만 문제가 있고 PLA, 이건 3D 프린터의 다 방식인데요. PLA는 괜찮은 거 아니냐, 학교에 ABS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식의 조사가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ABS 필라멘트만 위험한 게 아니라는 게 2019년에 한국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고, 2020년 캐나다 연구의 논문에서도 PLA를 사용하는 3D 프린터에서도 벤젠과 같은 발암물질이 나오는 것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사용 방식이나 환기나 사용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실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이 나갔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3D 프린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전반적인 신기술이나 이런 것 도입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학교 안전 문제에 있어서 사후 조치보다 사전 예방 원칙을 학교 보건법이나 이런 데 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환경 역학에서 나온 원칙인데요. 환경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아직 잘 모를 때는 일단은 예방적인 조치를 먼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증명되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해하다는 것이 증명되어야만 그러니까 무해하다는 것이 증명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유해하다는 게 확실할 때 사용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불확실할 때는 더 안전한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 학교 안전에는 적용되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학교나 수업에 도입되는 기술이 좀 더 안전성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안전보건의 위상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는데요. 다들 안전보건 제일 중요하다, 건강이 중요하다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시도 교육청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이렇게 설치가 점점 되어가고 있고 운영되는 건 저는 굉장히 반갑다고 생각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회는 반드시 사업의 대표자가 참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교육감이 참여를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교육감이 포함이 되어 있는 시도교육청은 4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실제로 학교 안전보건이 중요하다면 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이름뿐인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책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학교 안전보건을 다루는 게 학교의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 환경에서 성장한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어떻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를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전 예방의 원칙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그 학생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학교 안전보건위원회에 학생들도 참여하게 한다든지 좀 더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학교가 안전과 건강을 배우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